NIB 초대석입니다. 4.13 총선이 끝나고 나라의 일꾼이 모두 뽑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해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수구 을의 우리 민경욱 당선인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선거운동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연수구 을 지역의 아주 최초의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예,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연수구 을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최초의 연수구 을 분구된 연수구 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을 거고요. 요즘 어떻게 하면 이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민경을 뽑길 잘했구나. 민경을 뽑으니까 역시 다르더라.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성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이번에 처음 하지만 대한민국 그 어느 초선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위기도 있겠지만 그걸 잘 극복해서 제가 훌륭한 국회의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친근감이 있어요. 우리 민 당선인께서는 네, 그런 부분이 감사합니다. 아주 장점이신 것 같고요. 예. 그 개표 과정 저희도 지켜봤는데 이 초반부터 줄곧 이렇게 앞서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다소 좀 편안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던데 어땠습니까? 예, 그 개표 방송이 진행될 때 우리들은 각 개표소별로 나온 그 숫자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그 상황이 늦게 방송이 됐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이기고 있구나, 점점 이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기느냐 지느냐 요즘에는 그 여론조사 방법이 굉장히 네. 이제 고도화됐기 때문에 출구조사가 이제 거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방송에서도 저희들이 활용해서 방송도 해봤고 그랬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개표 방송 시작할 때 6시 땡 하는 순간에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거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태우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나온 숫자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한 그 여론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말씀하셨다시피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렇게 마침내 이렇게 당선 소식 또는 당선의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됐을 때는 굉장히 기쁘셨을 텐데 그때의 심정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의원 해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어려서부터 국회에 출입을 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을 옆에서 취재를 했지만 취재 대상으로서의 국회의원과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건 다를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모릅니다. 국회의원이 뭐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위에 올랐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고생을 덜 해도 되는구나. 네. 이 고생스러운 선거가 이제 끝나서 새벽에 나가서 그 추운데 출근 인사드리고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러면서 2시간, 4시간씩 막 손 흔들고 그런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걱정스럽게 모든 일 우려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 일단락이 됐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가져서 좀 기뻤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그래도 된다면 아까 친근감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은 초대 손님 모셔놓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KBS에서 23년 동안 있으면서 방송 기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그 엄중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야 됐고, 다음에 7시, 8시, 9시 뉴스 앵커 할 때도 그 앵커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뉴스 전할 일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그렇죠. 태풍사고, 지진사고 이런 거 나오는데 얼굴을 반듯하고 정숙하게 해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 번도 제가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웃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 저 상대편에 있는 정적들이 이렇게 만드신 건지 모르지만 제가 거만하다, 네, 거만하고 딱딱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친근감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뭐 국회의원 그 후보자일 때 특히 네. 말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만 제가 농담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앞으로 저를 혹시 딱딱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거만한 사람으로 보셨다면 시청자 여러분 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뭐 상당히 그런 부분 어필이 많이 되겠군요. 예, 그랬기를 예. 바랍니다. 네, 정말 네. 그랬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도 물론 처음 하셨을 텐데 그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거나 이제 어떤 것들이 가장 또 힘들고 보람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진정성을 보여드려야 된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 중에 뭐 제가 그렇게 하려고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제일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이제 가을이었으니까요. 김장을 막 담그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장 봉사를 하는데 김장 봉사를 할 때 제가 여쭤봤어요.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9시까지 오세요. 이러시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9시가 아니고 11시 40분까지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9시부터 하는데 9시부터는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11시 40분쯤이면 절인 김치에다가 속을 넣는 네. 속을 넣는 거니까 그때 이렇게 와서 예쁘게 차려입고선 사진 찍으면 된다고 그러셔요. 그건 제 성정에 맞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뭐 그런 뭐 날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9시에 갔습니다. 9시에 가서 3시간 동안 했는데 큰 무 날라야죠. 닦아야죠. 그다음에 쑥갓 날라야죠. 그다음에 김치 물 빼야죠. 그다음에 그 버무려야죠. 채 썰어야죠. 뭐 버무려야죠. 그게 정말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3시간 동안 하는데 땀도 나고 막 허리도 꺾어지는 것 같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보시잖아요. 그렇게 한 번 했고 다음번에 갔을 때도 뭐 여쭤보지도 않고 김치 봉사한다고 할 때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여드렸을 때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꾸며서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 기억에 남고요. 다음에 이거 뭐 꺼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는 그 입후보하는 날 출마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저 시청자 여러분 다 잊혀져가는 기억을 제가 다시 꺼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그 손해나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그 표절 시비가 있었습니다. 네. 어느 부분이 어떤 다른 정치인의 연설과 같은 부분이 있었다. 그거는 제 입으로 했기 때문에 뭐 준비한 사람들 뭐 얘기할 게 없었습니다. 네, 면목이 없었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진정성을 보여드리겠다 하는 네. 생각에 1월 1일부터 근데 1월 1일부터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연휴라서 그 출근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1월 4일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출근길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출근 인사를 드렸는데 그 출근 인사를 드리는 게 그 기간에 영하 기억하십니까? 영하 18도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올겨울에. 영하 18도가 있었고 18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상 예보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 영하 25도라고요. 네, 예. 근데 그날 새벽에 딱 바람 소리를 듣고 깼거든요.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런 날씨에도 내가 나가서 그걸 해야 되는가 하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 그날 나가서 2시간 넘게 손을 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석 달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후보들도 이제 그걸 시작하시게 됐고요. 그때 이제 이 주민들께서 네. 저 사람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기억에 남는 그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주 굉장히 보람에 남으셨고 네. 또 지금 당선되고 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한번 우리
민 후보님께서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뭐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막 이렇게 즐기는 것 같아 보였어요. 뭐 막 율동도 하면서 이렇게 예. 이런 부분인데 아 저분이 저런 또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다소 예. 의외였어요. 제가요.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인천시립 어린이 합창단 출신입니다. 네. 5학년 때부터 인천시에서 뽑는 그 어린이 노래 잘 부르는 어린이에 뽑혀서 제가 그 청일점이었어요. 딱 한 사람 남자고 다른 친구는 다 여자인 그런 데서 노래도 불렀고요. 제가 연극을 8개를 했습니다. 뮤지컬도 2개를 네, 하고 예.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낯설질 않습니다. 그래서 춤도 추었고 그런데 그런 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고요. 또 제가 뭐 그때 배웠던 요들송도 사람들 앞에서 불렀고 제가 마술 하거든요. 이따가 뭐 기회 있으면 제가 마술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마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겉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아까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즐겨야 된다. 즐기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하 18도에 바람 불어서 영하 20도 거기가 딱 서 있으면요. 가만히 3시간 동안 서 있으려고 해도 못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바람이 샥샥 불면요. 이 살갗을 그렇죠. 이 떨어져 나가는 거 예, 같죠. 면도칼로 샥 이렇게 저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얼굴을 못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모자도 못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상태로 가서 다음에 그냥 서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손을 흔드는데 손을 흔들더라도 그냥 손 이렇게 흔들어도 3시간 동안 힘들어서 못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분들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아이고 고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또 좋아하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셌습니다. 믿으실래나 모르겠지만 매일 하나, 다음에 둘,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걸 다 세했어요. 근데 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찬송가도 부르고 다음에 뭐 창도 부르고 이러면서 뭐 25명이 지나가서 25 이러면서요. 네. 25 하면서 손을 들고 그렇게 해야지 3시간이 지나가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다음에 그런 힘든 거 즐기지 않으면 거기서 짜증나는 얼굴 다 보여드리거든요. 네.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진정성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게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어머니 부분에 대한 부분, 뭐 후보 뭐 연설 때나 또는 우리 토론회 때도 그렇고 또 이 다른 저기 때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넌 어려운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때는 굉장히 어렵게 큰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이해들이 잘 안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내세워서 하신 부분들도 어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어머니를 내세웠다고 그런 표현은 적당하지 네.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예. 그렇게 한 게 예. 아니었거든요. 예, 예. 어려운 걸 말씀드리자면 뭐 저는 한 번도 잘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제가 예. 자라면서 봤을 때 한 번도 잘 산 적이 없고 그 어려운 거 얘기하면은 어른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당신 뭐 1950년대 태어난 것도 아니고 1963년생입니다만은 그때 태어나서 다들 고생했지.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지만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어려웠던 기억들이 다 나거든요. 그 아버님이 이 트럭을 한 대 갖고 이렇게 그때 가장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트럭을 한 대 갖고 운송을 하셨는데 오일 쇼크가 나는 바람에 이제 폐차가 되고 그동안에 진 빚 때문에 몽땅 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동인천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기에 가게 조그마한 것을 얻어서 거기서 튀김 장사를 하면서 일수를 찍어서 그 값을 고리 대금을 갚아가는 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실이 없는 공동 화장실을 썼고요. 요만큼 그 앉은 키보다 작은 그 다락방에서 삼형제가 계속 이제 살고 그랬습니다. 뭐 다음에 겨울이면은 그 튀김 장사도 못 합니다. 방학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스케이트장에 가서 그 오뎅 그 리어카에 그 오뎅 장사하고 그런 걸 도와드리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어렵게 이제 장사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님께서 많이 선거운동도 해주셨나요? 선거운동 많이 해주신 거죠. 그게 바로 선거운동입니다. 그 뭐 네. 명함을 처음에 첫날 와서 50장, 다음에 66장 했던 분이 네. 오늘은 1100장을 뿌렸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까지. 그리고 어머님이
어머니가 나는 2시간밖에 못 한다 그러셨거든요. 힘이 겨워서. 근데 그 몰래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1,100장을 2시간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됐고 정말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도 안 하셨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선이 돼서 효도할 수 있게 돼서 큰 다행입니다. 아이고, 뭐 어머님께서도 아주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좋아하셨죠. 예. 네,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송도 국제도시 또 그래서 연수구 을 지역에 이제 최초의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포부도 있으실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52% 개발이 진행된 상태니까 아직 48%가 공백이거든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송도 국제도시를 보면 아직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는 송도 국제도시만 있지 않습니다. 송도 국제도시가 10만이고 동춘과 옥년 지역이 또 5만이거든요. 5에서 6만쯤 되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뭐 GTX라든가 GTX가 올해 안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요. 발로 뛰는 그 생활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뭐 포부나 계획들이 있는데 저는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제가 예,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씩 실천을 해서 몸으로 발로 뛰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잘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들, 특히 방송 기자들이 잘하는 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길게 말씀하시는 것도 금방 한두 마디 들으면 무슨 말씀이거나 알고 거기에 필요한 거 몇 가지 질문하면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앵커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대변인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으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네 대변인으로 저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동네 대변인. 예. 아예 좀 이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 활동 하실 텐데 뭐 신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경력도 많으시고 방송 경력, 기자 생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거 뭐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방송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미래창조 방송 미방위 그쪽을 가지 않을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건설이나 이제 개발이나 이런 쪽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건설교통위원회나 아니면 산자위원회 이쪽으로 제가 상임위원을 배정받고 싶은데 이번에 뭐 기사 난 걸 보니까 뭐 41명이라나요? 그런 분이 경쟁률이 엄청나고 경쟁률이 엄청나다 그러는데 그게 초선 의원한테 그게 배당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제가 주장하고 네. 우리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처음에는 뭐 초선 때는 다 그 원하는 상임위원회 뭐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또 열심히 하면 또 진정성 우리 또 민당선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되리라고 보이고요. 우리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이제 과거에 이 부제가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바로 답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용어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쓰신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우문현답이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네. 여기 앉아서 그래도 많이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어딜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데 현장에 가면 다른 게 많아요. 그거 선거운동하면서 느꼈습니다. 어디에 가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참모진들이 얘기를 해서 가보면 달라요.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라는 원래 뜻 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쓰셨고 그러니 책상에 앉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 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열심히 현장에서 국정 과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게 하려고요. 네. 예, 많이 다니면 되고 특히 방송 기자들은 현장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방송 기자는 그림과 같이 화면과 함께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꼭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몸에 배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현장에 달려가서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지런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예, 우리 한 말씀 해주시고 예, 또 뭐 지금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시지만 여소야대 정국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일당 자리는 이제 무소속 의원들을 수혈을 받아서 일당 자리는 뭐 회복을 한 것 같은데 여소야대니까 정치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이번 선거 기간에 특히 공천을 둘러싼 잡음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공행진을 하던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단 뭐 한 일주일 사이에 확 무너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적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협상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는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민심은 천심입니다. 혹시 민심을 가볍게 여긴 점은 없었는지 우리 새누리당이 그 개혁과 혁신을 하는 다음에 민심을 더 중하게 여기는 걸 이제 생활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국회 안에서도 그런 대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 소통의 가교가 되어볼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예.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연수구 을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동네 대변인이라고 제가 그 선거의 슬로건으로 썼는데요. 9시 뉴스의 앵커였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의 앵커가 되겠습니다. 세상 소식을 전하던 제가 이제 여러분께 중앙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는데요. 이제 주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그 목소리, 큰 목소리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미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귀 잘 알아듣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중앙에 대변하고 중앙에 있는 중요한 소식들을 여러분께 금방금방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까 현장을 꼭 챙기고 현장을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우리 정치인, 그런 국회의원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